뉴스와 공시, 우리가 많이 보는 정보들이 뉴스, 공시, 기업 분석인 것 같아요. 뉴스는 가장 많이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가장 많이 이렇게 저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공시는 약간 좀 찾아봐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은 전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업 분석은 잘 아마 못 보실 거예요. 안 찾아봐서. 공시 정도는 인터넷 가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 신문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업 공시에서 조그맣게 큰 회사들이나 나오고 내가 투자한 종목은 신문에서 보기는 힘들 거예요. 워낙 공시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신문에 나올 정도는 아닌데 인터넷 보면 기업 공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따분한 종목들이라 그런지 기업 공시가 1년 해봤자 뭐 5개, 10개 정형화되어 있고, 근데 큰 기업들은 공시가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뉴스는 뭐 매일매일 나오는 거죠. 정보의 장단점과 활용면이 좀 달라요. 뉴스는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이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객관성이 상중하로 따지자면 뉴스는 객관성은 거의 합니다. 기자가 쓰는 거잖아요. 기자가 쓰고 뉴스란 건 자극적이어야 돼요. 우리 아까 유튜브 얘기했는데 유튜브 10분짜리 동영상 찍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 중에서 10분짜리를 내가 클릭하려면 어지간히 자극적이지 않는 이상 그걸 들어가 보지 않아요. 뉴스도 그렇죠. 뉴스도 우리가 많은 정보를 봐야 되는데 그 뉴스 하나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 뉴스 하나, 뭐 신문지 이상의 뉴스 하나를 내가 보려면 정말 그 뉴스가 자극적이거나 큰 빅뉴스가 아니면 잘 안 볼 겁니다. 그 기자들은 그런 생리가 있죠. 내가 쓴 기사를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자극적이게 해야 그 기사를 볼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려면 사실과 좀 다르게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기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의미가 다른 얘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진실과 전혀 다른.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었나요? 그 중국 상하이에 가면 그 굉장히 높은 타워 있죠. 뭐 거의 세계에서 몇 번째가 안 되는 타워 있잖아요. 상하이 명물이죠. 거기가 그 타워에 가서 상하이 시내를 보면 김정일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타워 보고 타워에 올라가서 이게 상하이 시내를 보고 야, 진짜 천지가 개벽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발전한 거죠. 중국 상하이를 보면. 그런데 그 강 하나를 두고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완전 판자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갔던 신문기자, 조선일보 기자가 그 상하이 최첨단 초고층 빌딩을 찍어서 신문에 내면 야, 상하이 진짜 발전했다. 이건 사실이죠. 사진이 거짓말은 안 하니까. 그런데 판자촌을 보지 못하죠, 우리가. 진실은 이 초고층 빌딩과 여기 판자촌,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투자한다는 거고요. 이게 진실인데 신문에 나는 것만 보면 우리는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눈으로 본 신문에 난 그것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뉴스를 볼 때는 그런 각도에서 사실인데 이게 진실은 뭘까? 이거를 보는 눈을 가지고 뉴스를 보셔야 돼요. 대부분 기자가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독자들한테 구미가 당길 만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인 뉴스가 나올 것 같고요. 유튜브를 많이 보면 더 그러지 않을까요? 유튜브는 개인 방송국이니까 개인이 하고 싶은 얘기, 우리가 사이다라고 그러죠. 사이다 같은 얘기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틀리든 말든 그냥 속 시원한 얘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비판적인 얘기, 뭐 약간 좌파적인, 정치로 하면 좌파적인 얘기, 진보적인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긍정과 부정 쪽에 부정이 한 90%, 99% 되는 것 같아요. 문재양이라고 하더라고. 그냥 유튜브는 다 문재양이 검색어가 더 훨씬 많이 뜨는 것 같아요. 문재인보다는 문재양. 뭐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신문기사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신문기사는 이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부를 비판할 수는 없어요. 비판을 해도 균형을 갖추고 비판을 하는 거죠.
공시나 기업 분석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쓸 이유도 없고요. 써서도 안 됩니다. 이건 사실인 것만, 기업에 대한 것만 내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공시나 기업 분석. 기업 분석은 좀 의견이 들어가겠네요. 공시는 회사의 뭐 주주총회가 어떻게 됐다. 배당은 얼마 했다. 여기에 뭐 의견을 쓸 수 없잖아요. 배당을 3% 했는데 아, 내 생각에는 내년에는 5% 정도 해야겠네. 이런 거 쓰면 큰일 납니다. 그냥 3% 했으면 3% 했다. 아니 뭐 있었는데 이사 보수는 뭐 얼마로 20억으로 결정했다. 재무제표는 이익 1,500억으로 했는데 그거 주주총회에서 뭐 몇 % 해갖고 승인이 됐다. 뭐 이런 내용 쓰는 겁니다. 의견은 한 줄도 없습니다. 공시는. 근데 뉴스는 기자의 이제 생각을 늦게 되니까 뉴스를 볼 때 약간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 이걸 좀 상상을 좀 해보는 그 추론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사를 그냥 읽지 마시고 이 기사를 왜 썼을까?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을 다른 신문은 어떻게, 다른 기자들은 그걸 어떻게 썼을까? 이거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기사를 열심히 보시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나 이 기사도 안 본다 그러면 뭐 비교할 게 없죠. 그죠? 뉴스는 민감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대중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기사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유튜브를 보고 투자하진 않아요. 그냥 속 시원한 거지. 아, 그 사람 말 믿고 투자한다면 진짜 우매한 사람이죠. 신문을 보고 투자한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보다는 좀 덜 할지 몰라도 신문을 보고 투자한다. 신문에 나왔다는 것은 신문의 생명력은 하루예요. 우리 일간지잖아요. 하루에 생명력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다 돈을 뭐 몇천만 원씩 투자한다. 그리고 투자 기간을 1년, 2년 가지고 간다. 이거는 사실 말이 좀 안 맞습니다. 물론 그 신문 뉴스 안에 좋은 정보도 간혹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내가 그거를 해석을 잘 했을 때 정보지 그냥 액면 그대로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 거는요. 너무나 간단한, 사실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나의 많은 노력과 돈을 투자한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면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아, 사람들이 지금 이런 뉴스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구나. 어떤 생각을 갖구나. 이거를 판단하기에 또 뉴스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업에서도 리서치라는 걸 하고 소비자 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 소비자의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흐름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어떻게 컨셉을 잡아야겠구나. 이런 감각을 키우기엔 좋거든요. 결국 대중들이 주가를 만들기 때문에 대중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각도에서 뉴스를 보셔야 돼요. 뉴스가 이게 맞냐 안 맞냐? 내 투자 지침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각도로 볼 게 아니고. 공시는 사실만 말합니다. 진실만 말해요. 의견이 없어요. 근데 별 내용이 없죠. 사실은 공시를 보면 좀 따분합니다. 사실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공시를 뉴스보다 사실 더 열심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공시는. 내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럼 공시 내용만 그냥 보면 별 내용이 없어 보이지만 그걸 보고 또 보고 하면 기업이 보여요. 여기에 회계 지식이 조금 더 있다면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저는 제가 회계사인 게 그러면은 참 우위에 있어요. 뭐 회계 지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보면 배당이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배당을 보면 이게 이 회사가 주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회계 지식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은 아, 배당률이 이 정도 되면 이 회사는 주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주주를 좀 이해하려고 하냐 아니면 주주를 무시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재무제표를 좀 보는 일 있으면 이 회사의 업이 어떤 업 가지고 돈을 버는지 이런 거 나옵니다. 전에 제가 주청 갔다 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롯데 칠성가하고 저기 할 때 종업원 수를 보고 여기는 유통업입니까 제조업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회사 직원들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경영자는 알고 있죠. 우리 회사가 투자를 할 때 유통 쪽에 투자를 할 거냐 제조 쪽에 투자를 할 거냐. 저도 사업을 하니까 제가 항상 갖는 고민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 또는 뭐 거래처를 이제 관리를 할 때 일하는 데 투자를 할 거냐, 기장이나 컨설팅 업무를 잘하는 데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포장하는데 이 가치를 알리는데 투자할 거냐. 이게 이제 브랜드 관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후자 쪽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기장을 어떻게 하면 회계처리를 잘할까 이런 거보다는 기장을 70점짜리 잘 만들어서 이 폼에 잘 맞춰가지고 문제 안 생기는 그 정도의 업무를 하자.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말하면 제조 쪽 인원을 표준화시켜서 최소화하고 우리 유통이나 마케팅 쪽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이 보이는 거야.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자체 인력보다 외주를 많이 줄 거고요. 그러면 기업이 돈 쓰는 데가 좀 달라집니다. 결국 업의 본질을 잘 안다는 것은 기업을 잘 안다는 거예요. 기업을 잘 아는 사람이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기업을 잘 모르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 안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40년, 50년 다녀서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 깜짝 놀란 거. 근데 1년, 2년 다녀도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은 말씀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회의나 재직기름 가보면 항상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해놓고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만 맨날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분석 같아요. 기업 분석을 자기 스스로 좀 하는 능력. 이게 좀, 그래야 자기만의 확신이 좀 들지 않나 싶어요. 어제 저희 신학교에서 그 전도법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탈북자가 정말 그 간증을 뜨겁게 했어요. 교수님이 그걸 이제 논평을, 코멘트를 달아주는데, 저 집사님이 저렇게 간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복음전도에 대한 간증이죠. 스님들한테 이제 복음전도 하고, 무당한테 복음전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선포하면서 복음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저거지.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까지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도 투자도 그런 거예요. 투자도 내가 저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항상 불안한 거야. 주가 떨어지면 불안하고, 외국인 빠져나가면 불안하고, 2정 1분 가서 뭐가 안 좋다고는 불안하고, 문재인이 뭐가 좀 뉴스에 나오면 불안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리치스쿨도 20년 최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수업의 대부분이 기업 분석. 수업의 대부분. 마인드 수업도 있지만, 이 기업을 잘 분석해서 기업을 제대로 알게 하는 거. 이게 수업의 큰 축이더라고요. 저도 기업 분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업 분석 시간을 최소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깊이 있게 할까 해서 제가 여러 종목을 하지 않았으면 하고, 쉬운 종목 하시죠. 분석하기 쉬운 종목. 한번 해놓으면 흔들림 없는 종목.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 기업이 수익이 많이 나고, 투자 가치가 높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본업을 좀 저는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업에서 계속 원금을 불려나가서 목돈을 좀 모아가는. 그래서 저는 투자 클럽을 통해서 5년 후,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분은 가다가 거기 갔는데 2년 동안 그냥 수업은 들었는데 크게 영향가가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투자를 했는데 별 볼 일 없고, 또 돈도 모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가기 전이나 비포 애프터가 비슷하다. 좀 그런 분도 분명히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식 투자해갖고 이익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참 운때가 잘 맞아서 아는 지식도 있었지만 내가 절묘하게 고점에서 팔고 또 저점에 사서 또 공교롭게 내가 이렇게 돈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여기에서 공부하는 데서 그런 주식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샀더니 공교롭게 운때가 나한테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좀 만족도가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세 번째, 제가 가장 원하는 형태는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내가 10년에 봤더니 내가 꾸준히 뭔가를 했고 그거에서 돈이 어느 정도 저축이 돼서 거기에 약간의 배당이나 이자가 붙어서 돈이 좀 불어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줬다. 사실 저는 그 세 번째 모델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분들은 저축의 힘을 믿는 거거든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해도 은행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내 원금을 일단 불려나가야 돼요. 그거는 본업에서 불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식 투자로 투자 수익을 더 높이면 좋은 거고요. 안 되더라도 최소한 나도 모르게 내가 돈을 누구한테 도둑맞는 그런 것은 내가 최소한 막고,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거, 이런 거라도 막을 수 있다면, 좀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